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한 해를 돌아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본다는 말 속에는 종종 스스로를 신문하는 태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하나씩 꺼내어 마치 장부를 맞추듯 마음을 계산하려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절에 다른 질문을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 한 해를 어떻게 건너왔는가 하고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성취는 없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애썼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라도 그 마음은 매일을 건너오며 저마다의 무게를 감당해 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논할 때 늘 과한 판단을 경계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견뎌온 과정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그의 태도는 이 연말에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그대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참을 버텨야 했던 날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해낸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간 마음의 서사도 아닙니다. 그저 애썼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는 조용히 불러 세우는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가를 대신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그 질문 하나로 이 연말의 사유는 이미 충분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언제나 말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애쓴 시간일수록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었으나 마음은 하루 종일 스스로를 붙들고 있었던 날들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의 노고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같은 저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처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그날의 자리에 머물게 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처럼 보였던 하루에도 사실은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참아야 할 말을 삼키는 선택,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려 애쓰는 선택, 그날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조용한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들은 대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과로 남지 않고 칭찬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애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설명되지 않았을 뿐 매일같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수고를 논할 때 항상 소리 없는 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크게 드러난 노력보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인내를 더 깊은 수고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 하나로 버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대는 이 한 해 동안 누구에게도 애썼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스스로에게조차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이라며 자신의 수고를 쉽게 지워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지나오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눌러두었는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달래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말하지 못한 수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 그 사람의 결을 이루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으로 묻는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견뎌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그대의 한 해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했을 뿐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한 해는 이미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냉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사정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신의 사정 앞에서는 쉽게 고개를 숙이지 못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 지나친 자기 단죄를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일과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둘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한 해를 보내며 그대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고 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하지 못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 말들은 습관처럼 반복되어 어느새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처음부터 공정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친 날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날의 한계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더 잘했어야 한다는 결과만을 들이대며 그대의 하루를 평가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형편입니다. 형편을 살피지 않은 평가는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사유를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엄격해졌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엄격함은 사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질 때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연말에 이르면 그 엄격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 해의 끝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처럼 스스로를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력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감정과 미처 끝내지 못한 생각들이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 항상 한 박자 늦추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음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사유였습니다. 혹시 오늘만큼은 그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그대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더 무겁게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그대의 마음은 계속해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연말의 사유로서는 충분합니다. 어떤 날들은 잘해냈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었던 날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하루가 너무 무거웠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런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잠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던 날들, 특별히 잘못된 일은 없었지만 괜히 지쳐있던 날들 말입니다. 그날의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삶을 언제나 연속된 완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은 오늘이 있더라도 그 하루가 삶에서 떨어져 나온 실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버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버텼다는 말은 대단한 용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최소한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아니고 희망을 크게 품겠다는 선언도 아닌 그저 오늘을 오늘로 넘기겠다는 조용한 선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너무 쉽게 낮추어 평가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날은 곧잘 실패로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그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분명히 하나의 성취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 버팀의 날들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눈에 띄는 기억 뒤편으로 밀려나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조용한 날들이야말로 한 해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한 해 동안 버텨온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날들은 기록할 만한 사건은 없었을지라도 마음이 스스로를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주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가치를 언제나 극적인 순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낸 태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태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람답게 만듭니다. 혹시 그대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버티기만 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미 충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그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의 사유는 반드시 큰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버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날들은 이미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 해는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없이 지나간 날들마저도 그대의 삶 안에서 제 자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몸이 먼저 지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을 오래 견뎌본 이들은 압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몸은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대의 한 해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귀찮아졌던 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달아버렸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항상 미세한 변화를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큰 병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마음의 탈진 역시 작은 신호들이 쌓여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대하던 일에도 큰 감흥이 없고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더 피곤해졌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이유 없이 자신을 책망하게 되던 날들 말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대개 무시하는 쪽을 택합니다.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 사이 마음은 쉴 틈 없이 자신을 달래며 조용히 소모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의 마음을 두고 기운이 흩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엇갈리는 것은 마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애써왔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다짐이 아니라 잠시 고삐를 늦추는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신호들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한 해의 끝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앞당겨 정리하려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마저 마무리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내면을 다룰 때 항상 차례를 중시했습니다. 지친 마음을 먼저 쉬게 하지 않고는 어떤 반성도, 어떤 결론도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의 그대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조금 오래 애써왔을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언제나 이처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말은 대개 남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특히 애썼다는 한마디는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스스로를 느슨하게 만들 것 같고 괜히 자기 합리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그런 이유로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더 잘했어야 한다고,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을 그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약용은 위로의 말을 다룰 때 항상 언어의 절제를 중시했습니다. 과한 위로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만 제때 건네지 않은 위로는 마음을 굳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애썼다는 말은 바로 그 중간에 놓여 있는 말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말을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에 하루를 마친 뒤의 마음에게 낮은 목소리로 연습해 보아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애썼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닿기보다 공허하게 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이란 반복 속에서 길들여진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의 말로 위로받지 못하더라도 그 말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했는지를 따지지 않는 일입니다. 성과를 근거로 삼지 않고 그날을 견뎌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낮아 보일지라도 마음에게는 그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 그대는 이런 말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애썼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로 대답하자면 마음이 흔들렸던 날일수록 그 말은 더 필요합니다. 그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스스로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의 밤은 그 연습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고 한 해의 무게가 조용히 느껴질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에 다른 말이 아닌 애썼다는 말을 얹어주는 일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절제된 위로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꿉니다. 신문하듯 묻던 말을 내려놓고 인정하듯 말하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숨을 고를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생각도, 지난 일들도 말끔히 정돈된 상태로 한 해를 보내야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늘 정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쌓여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리가 덜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그대의 마음에도 아직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쁘지도 완전히 슬프지도 않은 마음, 정리하려 하면 더 복잡해지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한 해를 온전히 통과해왔다는 조용한 증거들입니다. 정약용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유도 때가 오기 전에는 억지로 닫지 않았습니다. 마음 역시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합의에 이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합의입니다. 괜찮아졌다고 말하지 않아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의 철학은 새해의 다짐으로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언제나 오늘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서 끝났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혹시 이 한 해를 보내며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억지로 마무리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한 수고가 남아있듯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그대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애썼고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한 해를 향한 정직한 작별 인사입니다. 이것으로 정약용의 시선으로 함께 걸어온 연말의 철학 서사는 마무리됩니다. 더 나아지겠다는 약속 없이도
이미 여기까지 온 마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용히 한 해를 놓아주는 일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도 괜찮도록 말입니다. 한 해의 끝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늘 삶을 정돈하되 마음을 조이지 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해낸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을 더 오래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마저도 그대가 이 한 해를 통과해 왔다는 증거의 일부입니다. 남아있는 아쉬움은 아직 부족하다는 낙인이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대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지쳤는지, 왜 머뭇거렸는지, 왜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를 모두 해명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논리보다 먼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언제나 담담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지 않아도,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의 마음을 왜곡하지 않는 태도면 충분하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한 해는 실패도 성공도 아닌 하나의 지나온 시간으로 비로소 놓일 수 있습니다. 연말의 밤에 이 글을 덮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위로가 아니어도 작은 숨 고르기 하나면 한 해를 보내기에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는 내년의 마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으니 말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감정들 또한 언젠가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해 동안 말없이 애써온 마음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건네며 이 철학의 기록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썼습니다. 그 말 하나로 이 해는 충분히 놓아주어도 좋겠습니다.